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달콤한 역사 이야기를 선물해 드릴 역사 수면제 미미루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아득한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2000년도 더 된 아주 먼 옛날 중국 대륙이 수많은 나라로 끼껴 싸우던 혼돈의 시대, 바로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대했던 나라 훗날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라는 새로운 호칭을 만들어낸 진시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저 한 위대한 정복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에는 놀랍게도 한 명의 상인, 바로 여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제국의 씨앗이 상인의 비범한 야망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서막과 함께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고사성어의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진시황과 여불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때는 기원전 3세기 중국 대륙의 중심부 양비. 이것은 물자가 모이고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북쪽에는 시장 한가운데 유독 번뜩이는 눈빛으로 세상을 읽어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불이. 그는 평범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단순한 이치노무, 그는 사람을 읽고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이미 수천 금의 재산을 축적한 거부였지만 그의 야망은 단순히 불을 쌓는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상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이 아니었고 비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권력 그 자체였죠.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10배의 이득을 남기고 보석을 팔아 100배의 이득을 남긴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을 세워 1000배, 10,000배의 이득을 남기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그의 눈에는 왕도, 제후도, 심지어 미래의 황제도 모두 그의 손에 놀아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여불위의 귀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서쪽의 강대국 진나라의 왕자 자초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조나라를 수시로 공격했기에 자초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조나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의 뒤를 봐줄 세력도 가진 재물도 없는 불우한 존재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불위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이 자초야말로 내가 찾던 진귀한 상품이다 였습니다. 그는 자초에게서 보석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비루한 왕자에게서 거대한 제국의 씨앗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빛나듯 여불위의 야망은 서서히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불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초를 찾아갔습니다. 자초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옷차림에 궁색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불이는 그런 자초에게 다가가 마치 오랜 친구인 양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천금에 달하는 막대한 재물을 선뜻 내어주며 그의 환심을 샀습니다. 자초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그토록 후원하는 여불이에게 깊이 감동했습니다. 여불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그는 자초를 위해 진나라의 실력자들을 찾아다니며 자초의 비참한 현실과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특히 자초의 할아버지인 효문왕이 총애하는 화양 부인을 설득하여 자초를 양자로 삼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화양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이로써 자초는 진나라의 정식 후계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여불위의 치밀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는 엄청난 성공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처럼 여불위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진나라의 왕실 깊숙이 그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을 붉은 빛이 없다. 우리는 지금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하게 피어나는 권력의 꽃 뒤에는 늘 한 가지 진리가 따라다닙니다. 바로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은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은 열흘을 붉게 피어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영원할 수 없으며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라도 그 전성기는 짧고 덧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이는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에서 유래했다고도 전해지며 맹자의 역성혁명론처럼 권력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동양의 오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유성이 순간적인 빛을 발하고 사라지듯 인간의 권력 또한 이와 같다는 의미이죠. 여부리가 꿈꾸는 거대한 권력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야망이 정점에 달할수록 이 고사성어는 더욱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처의 방문 여부리는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서 매우 아름답고 춤에 능한 첩을 얻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용모와 매혹적인 춤사위로 여부리의 총애를 독차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첩이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여부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계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초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그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비범한 목표를 세웠기에 사사로운 감정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여부리가 자처와 함께 술자리를 갔던 날 자처는 우연히 여부리의 첩을 보게 됩니다. 첫눈에 반한 자처는 여부리에게 첩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부리는 겉으로는 크게 화를 내는 신용을 했지만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굳게 결심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첩을 자처에게 바쳤습니다. 첩은 현명하게도 임신 사실을 끝까지 숨겼고 약속된 출산일보다 훨씬 늦게 만삭의 몸으로 아들 정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훗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진시황입니다. 자처는 이 첩을 자신의 정실 부인으로 삼았고 그녀는 조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로써 여부리는 진시황의 생부라는 논란의 씨앗을 심었고 이는 훗날 진시황의 통치와 그의 어머니 조이와의 관계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 아래 거대한 암초가 숨어있듯 진시황의 출생은 제국의 미래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진나라가 조나라를 맹렬히 공격하자 조나라는 인질인 자초를 죽이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부리는 다시 한번 그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자처와 긴밀히 모의하여 조나라의 수비 관리에게 무려 600근에 달하는 황금을 뇌물로 주고 자처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여부리는 단순한 상인을 넘어 정치적 수완과 엄청난 재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자처는 무사히 진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문왕이 죽자태자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효문왕마저 세상을 뜨자 자처는 드디어 진나라의 왕 장양왕으로 즉위합니다. 그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여부리가 있었습니다. 장양왕은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해준 여부리의 공로를 잊지 않았고 그를 상국으로 임명하며 문신우에 봉했습니다. 여부리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저택에는 수많은 식객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진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여불 위의 권력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불꽃이라도 언젠가는 사그라들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바로 건불 10년 화무 11홍의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장양왕은 불과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3세의 어린 아들 정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훗날 중국을 뒤흔들 진시황입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 여부리는 자연스럽게 섭정의 역할을 맡아 진나라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진시황은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 실제 권력은 여부리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여부리는 여시 춘추라는 거대한 편찬 사업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이 성장하면서 그의 권력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조이와 여부리의 오랜 관계에 대한 소문, 그리고 여부리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생부라는 의혹은 진시황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은 둘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었습니다. 결국 진시황은 노예의 난을 빌미 삼아 여부리를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시금마저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부리에게 촉지방으로 유배를 가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권불 10년 꽃은 열흘을 붉을 수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왕조의 태동기에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손으로 키운 젊은 왕의 칼날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부리는 결국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쥐락펴락하던 위대한 상인의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던 촛불이 바람결에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리듯 그의 권력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여부리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지자 진시황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시대, 즉 진나라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과 10여 년 만에 한, 위, 초, 연, 조, 제의 6나라를 차례로 정복하며 혼란스러웠던 전국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것은 왕의 업적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삼왕오제의 덕을 합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황제, 즉 최초의 황제라 칭하며 그의 후손들은 2세 왕제, 3세 왕제로 이어져 만세토록 제국을 다스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통일 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모두 그의 것이 된 듯 그는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통일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다른 문자들을 폐지하고 소전체를 통일 문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이 같은 글을 쓰고 읽게 하여 통일된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도량형과 화폐를 통일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했고, 이는 상업 발달과 국가 경제 통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레바퀴의 폭까지 통일하여 도로를 정비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군사 이동에도 용이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연제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각 군에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황제 중심의 강력한 통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리장성 건설 역시 그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십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한 거대한 지하 궁전, 진시 황릉과 그를 지키는 테라코타 병마용 또한 그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업적들은 그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지닌 통치자였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태양처럼 강렬했지만 그림자 또한 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곤불 10년 화무 11홍 진시황은 강력한 통일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의 통치는 점차 폭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비판적인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수많은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황제의 권위를 절대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지식과 자유를 억압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또한 만리장성 건설, 아방궁 건축, 진시 황릉 조성 등 대규모 토목공사는 수십만 명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 기포가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달빛 아래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전국 각지에 방사들을 보내고 신비의 섬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 결국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순행 중 기원전 210년 5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꿈꾸던 영원한 생명은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철옹성 같았던 진나라 제국 멸망의 전조였습니다. 그의 사후 황관 조고와 이사 등의 권력 다툼으로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결국 진시황이 그토록 영원하리라 믿었던 진나라는 그가 죽은 지 불과 3년 만에 그의 아들 호의 때에 멸망하고 맙니다. 장양왕 때부터 계산하면 진나라는 통일 이후 15년 만에 통일제국으로서는 고작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곤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부리가 자신의 지략과 야망으로 진시황을 세우고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그의 권력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진시황 역시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라는 전무후무한 칭호를 얻으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의 영광 또한 채 1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운 진나라도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치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흘을 붉게 피어있지 못하고 시들듯 막강했던 진시황의 권력과 제국도 영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이라도 자연의 순리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자, 오늘은 진시황과 여불위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